네, 안녕하십니까, 구자입니다. 그동안 스텐펜 세척법, 연마제 제거 방법에 대한 영상과 자료들이 조금씩 다르거나 비슷한 내용으로 올라와져 있는 걸 쉽게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왜 그런지에 대한 명확한 자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영상으로 세척법에 대한 이해와 이론, 그리고 정확한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유튜브를 시작하고 초반부터 정말 많은 분들이 질문 주셨어요. 연마제 제거하는 방법 또는 기름때나 이렇게 탄 자국을 없애는 방법을 어떻게 하는지 많은 분들이 질문해 주셨는데요. 조금 더 객관적이고 정확한 설명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데 시간이 조금 더 걸렸습니다. 스텐 제품의 세척법, 관리법, 이 영상으로 끝내드리도록 할게요. 출발하시죠. 네, 우선 내용은 스텐 제품을 처음 구입했을 때 첫 세척법, 연마제 제거 방법부터 기름때, 탄 자국, 그리고 홀로그램 형상, 미네랄 자국, 그리고 바닥이 이렇게 외부가 갈변된 현상까지 오늘 하나씩 풀어보도록 할게요. 우선 연마제 발생 이유와 연마제가 특정 제품에서 더 많이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마제란 제조 과정 중 맨 마지막 단계, 연마 과정에서 발생되게 되는데요. 스텐의 거칠거칠한 표면을 깎고 다듬어서 매끄럽게 만들며 브랜드나 소비자의 기호에 따라 무광 또는 유광으로 제품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연마제라는 가루가 발생되고 그게 제품에 묻어서 출고가 되는 거죠. 물론 마지막 단계의 세척 작업을 거치긴 하지만 완벽하게 제거가 돼서 출고되지는 않습니다. 이때 어떤 제품은 좀 더 많이 묻어나오고 어떤 제품은 덜 묻어나오기도 하는데요. 이는 같은 제조사의 같은 상품이라도 작업자에 다를 수 있고 연마 공정이 거친 과정이라면 조금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또 작업은 모두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완벽하게 일치할 수 없고 공정이 줄어들거나 작업자의 수준에 따라 조금 더 많이, 조금 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표면을 현미경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면 표면이 이렇게 거칠거칠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친 표면을 매끈하게 다듬는 제대로 된 연마 공정이 탄생하기까지는 최소 40-50번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렇게 깎고 또 깎고 이렇게 50회 이상의 공정을 걸치게 되면 이런 표면을 갖게 되겠죠. 그리고 남은 틈 사이로 연마제가 끼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작업이다 보니까 매번 반복된 작업이라도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 있으며 연마 과정이 줄어든, 예를 들어서 50회 과정이 아닌 20-30회 과정으로 줄어든 표면의 상태는 이렇게 굴곡이 더 심하게 남아있을 거고 그 굴곡 사이에 연마제가 더 많이 끼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 제품에서는 연마제가 계속 발생되는 게 아니라 한번 깊게 끼어있던 연마제가 완벽하게 제거가 안 됐던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첫 번째로 새 제품의 연마제 첫 세척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리뷰를 종합해보면 첫 세척은 식용유, 그러니까 키친타올에 식용유를 묻혀서 제품을 한번 닦아서 연마제를 닦아내고 그 다음 베이킹소다, 식초를 넣고 그 다음에 중성세제로 마무리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이 방법은 공중파 프로그램에서 나온 적도 있어요. 하지만 왜인지에 대한 설명은 전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 자료를 준비하면서 국내외 세척법, 영상, 리뷰와 자료 등을 정말 다 찾아보고 화학과, 물리학과 교수님들 그리고 심지어 제조사까지 쫓아다니면서 제가 확인해 봤어요. 우선 원리입니다. 화학적 기호는 다 빼고 최대한 쉽게 설명드릴게요. 물과 기름은 잘 섞이지 않죠. 이는 서로 다른 성질이라서 그렇습니다. 물과 친한 성분 그리고 기름과 친한 성분이 있는데 이걸 친수성, 친유성이라고 하고 극성과 무극성이라고도 합니다. 극성은 극성끼리, 무극성은 무극성끼리 잘 뭉치게 되는 거죠. 연마제는 탄화교소는 기름과 친한 친유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름이 묻어있는 상태가 아니고 그냥 물로, 휴지로는 잘 닦아내고 잘 떨어지지 않는 성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연마제를 제거하기 위해 같은 친유성 성분인 식용유를 이용해 묻어있던 연마제와 결합해 쉽게 떨어져 나올 수 있는 환경을 먼저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니 처음에 식용유로 닦아주세요 라는 표현보다 식용유로 닦으면서 골고루 묻혀서 코팅해주세요 라는 표현이 조금 더 정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연마제와 친한 식용유를 발라서 금속 표면을 코팅, 미세한 스크래치를 기름으로 메우게 되는데 이때 연마제가 기름과 함께 섞여서 묻어나올 수 있게 반발력을 만들어주는 거죠. 이때 일부는 키친타올에 묻어져서 나올 거고 나머지는 기름과 엉겨서 팬 표면에 남아있게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추가로 생각해야 될 점은 금속은 열을 받으면 팽창합니다. 연마하는 과정에서도 갈아내는 과정에 의해 팬이 뜨거워지고 팽창돼
모공이 열린 상태에서 그 안으로 연마제 가루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그 모공을 열어 안쪽에 끼어져 있던 연마제 가루까지 다 빠져나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펜을 가열해서 닦아줘야 조금 더 효과적입니다. 그렇게 펜 표면에 연마제와 같은 침유성이 기름을 발라서 연마제가 나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요. 그 기름때를 제거하는 게 바로 베이킹소다입니다. 기름과 연마제 가루가 뭉쳐서 잘 떨어져 나올 수 있게 활성화를 시켜주고 그 엉겨붙은 기름을 베이킹소다로 제거하는 거예요. 베이킹소다는 알칼리성이고 지방산을 수용성으로 변화시켜 기름때 제거에 용이합니다. 하지만 이때 베이킹소다와 식초를 섞어서 사용하는 건 추천드리고 싶지 않아요. 간혹 몇몇 분들이 베이킹소다와 식초가 섞일 때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걸 보고 소독 효과가 있는, 소독 살균 효과가 있는 작용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리뷰를 봤는데요. 이 방법은 되려 세정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베이킹소다, 즉 탄산수소 나트륨이 수용액 상태 식초와 만나게 되면 화학 반응에 의해 이산화탄소가 발생되는데 소독 작용처럼 일어나는 거품은 반응에 의한 부산물로 기체가 생기는 것뿐 세정력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오히려 알칼리성인 베이킹소다와 산성인 식초가 만나면서 세정력을 약화시킬 수 있어요. 따라서 베이킹소다는 단독으로 사용하시는 게 가장 세정력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름 코팅을 해주고 그 기름을 베이킹소다로 제거한 뒤 식초, 아세트산을 이용해 한번 물에 희석해서 끓여내 주시는 게 더 효과적이고요. 마지막으로 중성세제로 한번 헹구어내 주시는 게 가장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식초, 아세트산 또한 지방산, 유기물을 용해하고 살균 소독을 진행합니다. 정리하면 우리는 기름 코팅, 베이킹소다, 식초, 중성세제 순으로 해야 하는 확실한 이유가 이제 생겼습니다. 다음은 기름때나 완전히 냄비가 탔을 경우입니다. 냄비가 타거나 기름때가 생겼을 경우에는 베이킹소다예요. 베이킹소다는 약염기, 알칼리제, 완충제 등으로 사용되며 오염물질을 흡착시키는 성질이 있습니다. 또한 베이킹소다가 기름을 만나면 그 표면에 붙어 유화되면서 냄비 표면에서 떨어뜨리는 역할을 해요. 베이킹소다를 사용하실 때는 물에 희석해서 사용하시는 것보다 분말가루 형태 그대로를 사용하시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그 베이킹소다의 약간의 입자로 인해 연마작용도 하기 때문이죠. 그 이후 그래도 남아있다라고 하면 베이킹소다를 물과 희석해 한번 끓여내 주시고 식혀면서 불린 후에 세척해 주시면 쉽게 잘 떨어지실 거예요. 마찬가지로 냄비를 가열해서 끓이는 이유는 가열되면서 팽창하고 모공이 열리고 그 사이에 베이킹소다가 침투해서 탄화된 자국들을 쉽게 떨어질 수 있게 합니다. 이때 끓이는 시간은 15분을 넘지 않게 끓여주시면 충분하고요. 천천히 식히면서 불려주시면 효과적입니다. 간혹 탄자국이나 기름때에 철수세미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철수세미 사용이 제품의 수명을 저하시키고 스크래치를 발생시키는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절대 사용해서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철수세미 사용이 가능한 것도 스텐 제품의 장점이라면 장점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권장하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늘 사용하고 있는 건 비밀이에요. 다음은 바닥의 얼룩입니다. 바닥의 얼룩은 보통 두 가지 형태로 발생돼요. 미네랄 자국이라고 하고 홀로그램 현상이라고도 하는데요. 한 가지는 하얗게 곰팡이가 핀 것처럼 얼룩덜룩하게 얼룩이 생기기도 하고요. 또 홀로그램 현상은 약간 무지갯결이 돌면서 무지갯빛이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식품, 즉 요리를 할 때 음식 또는 염분이 팬 표면과 접촉하면서 발생되는 일종의 산화 반응 현상이고 또한 물속의 미네랄 성분이 냄비 표면에 흡착되어 생기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날 조리한 식품과 방법에 따라 형태와 색상은 달라지는데 이럴 경우엔 산입니다. 레몬과 같은 산성을 가진 과일로 문지르거나 식초로 닦아주거나 살짝 담가놔도 쉽게 제거가 되실 거예요. 구연산을 사용하셔도 괜찮지만 식초나 레몬 정도의 산으로 쉽게 제거가 잘 되실 겁니다. 그냥 이렇게 직접 묻혀서 닦아주시거나 식초나 레몬을 넣고 한번 끓여주시면 효과적이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성세제로 한번 헹궈내 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하지만 미네랄 자국과 홀로그램 자국은 우리가 조리하는 음식에 전혀 나쁜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니까 크게 스트레스 안 받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스텐 제품의 갈변 현상, 외부 바닥의 변색입니다. 이 갈변 현상, 팬이 누렇게 변하는 현상은 인덕션이나 하이라이트보다 가스에서 더 쉽게 잘 일어나며 팬이 과열 또는 타면서 변색이 오고 팬보다 화구가 커서 옆면이 타버리는 현상, 그리고 조리하는 도중에 음식이 넘쳐서 그게 직접 팬 표면에 눌러붙는 경우도 있고요. 아무것도 올라가지 않은 팬을 장시간 가열해서 변형 변색이 오기도 합니다. 네, 제 팬들도 바닥 보시면 다 이렇습니다. 이 갈변 현상을 해소하는 방법은
베이킹소다로 닦아주시거나 식초에 담가놓거나 베이킹소다를 끓인 물, 식초에 끓인 물에 살짝 담궈내주시면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따로 설명 없이 베이킹소다 또는 식초로 애매한 답을 드리는 이유는 어떤 상태인지 제가 알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게 기름때일 수도 있고 열에 의한 변색일 수도 있고요. 음식이 넘어서 탄자국일 수도 있겠죠. 경우의 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베이킹소다로 한번 닦아내주시고 끓는 물에 한번 불려봐 주시고요. 그래도 효과가 없다라고 하면 식초로 같은 작업을 한번 해봐 주시면 약간의 효과는 보실 수 있어요. 하지만 갈변이 되고 변색이 된 팬은 어떤 방법을 해도 완벽하게 복원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마음 편하게 훈장처럼 생각해요. 그냥 세월의 흔적, 간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는 꼭 완벽한 복원을 원한다, 나는 새 팬처럼 다시 내 팬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방법이 있긴 해요. 바로 제연마입니다. 근처에 스텐팬 제조 공장이나 아니면 연마를 하는 곳이 있으면 그곳에 가져가셔서 제연마를 한번 부탁해 보시면 아주 새 팬으로 만들어 주실 거예요. 또한 우리가 사용하면서 주의해야 될 점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너무 뜨거운 팬, 그러니까 요리가 방금 막 끝난 팬을 바로 찬물에 식히면서 세척을 해주시는 건 변형 변색이 굉장히 쉽게 잘 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물론 잘 만들어진 튼튼한 두께가 있는 팬들은 쉽게 변형이 오진 않아요. 하지만 어떤 금속이든 급격한 온도 차이가 발생되면 변색이나 변형이 올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따라서 조리가 방금 끝난 너무 뜨거운 상태의 팬을 바로 세척하지 마시고요. 조금 식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따뜻한 물, 그러니까 팬과 온도가 최대한 비슷할 수 있는 조건에서 세척해 주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내 팬을 오래 쓰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온도차를 최대한 줄여서 세척해 주시는 방법은 꼭 스텐 제품의 적용뿐만 아니라 코팅팬, 무쇠팬, 구리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영상으로 그동안 숨없이 많은 리뷰와 영상 등을 통해서 보셨던 세척법, 이유와 원인, 세척하는 방법에 대한 궁금증이 해결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화학과, 물리학과, 그리고 재료공학과까지 찾아다니면서 제가 교수님들 그리고 학생들에게 물어물어 조사한 자료가 있지만 그런 화학 기호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 머리만 더 아프죠. 그래서 제가 쉽게 그냥 방법만 설명드렸습니다. 제가 사실 스텐팬을 고집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선 처음에 구입해서 한 번만 세척 잘 해놓으시면 위생적으로 건강에 문제가 없이 아주 평생 반영구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스텐팬은 맛도 맛이지만 건강상의 이유에서라도 사용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저는 더욱더 건강하고 맛있는 레시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텐 제품 세척법 완전 종결 쿠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